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 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경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입장을 재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 4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예. 국가별로, 품목별로,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이번에는 이제 품목별 관세 부과입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대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당초 그래도 예상은 한 10% 정도였거든요.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자동차가 주 타겟인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미국 자동차 수출이 해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의 2.5% 관세를 또 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승용차 관세도 트럭과 동일하게 25%로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로 무관세로 수출해 왔는데 예.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177만 대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100만 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입니다. 네. 근데 4월부터 25% 관세 부과가 되면 당연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한국 GM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는 25% 혹은 그 이상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반도체는 지금 바이든 정부 당시 약속했던 미국에다 공장 짓고 받기로 한 보조금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죠. 여기다가 관세 없이 이제 수출하다가 갑자기 25% 관세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중고고요. 여기다 또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 업종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폭탄 피하는 셀프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관세 면제받기 위해서 미국 내 공장 지어라. 그쵸. 라는 가이드라인. 예. 그리고 4월 2일까지 시간 줄게. 이거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1년에 걸쳐서 더 높은 관세 폭탄 맞게 될 거야. 라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대선 공약으로 이제 제조업 부흥 얘기했는데 결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이제 압박에 미국에다 공장 이전시키려는 미국의 우선주의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긴 했는데 타겟이 이제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이 타겟이다 보니 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이제 지금 좀 타겟이 점점점 하루 이틀 가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 아주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폭탄도 줬지만 솔루션도 줬습니다. 기업 유치해라, 공장 지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실무 협상팀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 어떤 이야기 오갈 거로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 민간 경제 사절단이 미국 방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주무부서인 산자부 차관보가 또 가서 입장을 전하고 있고 또 민간 경제 사절단은 최태원 대한상공에서 회장이 이끄는 이 사절단이 미국에 갔습니다. 예. 일단 최 회장은 이제 양국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실질적 협력 모델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투자 보따리입니다. 우선 이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호응하면서 무역 수지 개선에도 이제 긍정적이니까 LNG 수입 확대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이제 대중국 견제, 특히나 시크 이제 쇼크로 인해서 미국도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강국, 그리고 한국, 일본 정도, 대만 정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어떤 R&D를 협력하는 방안,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또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문제인데요. 예.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현대 기아차의 이제 현지 생산 비중이 한 100만 대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좀 높지는 않다. 한 35% 비중이기 때문에 이걸 2배 정도, 현재 한 70%까지 이제 생산을 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워낙에 이제 다른 사람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큽니다. 자동차 한 대 한 2만여 개 부품,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되면 국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미국이 먼저 손 내민 분야도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 분야인데요. 뭐 조선 분야는 어차피 이제 미국의 조선업, 그리고 이제 해군 이 정비를 포함해서 한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협상 카드로, 그리고 이제 원전도 차세대 원전 개발과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협력 분야를 이제 협상 카드로 내밀어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처럼 포장을 좀 잘해야 합니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일본이 2030년까지 대미 1조 달러 투자하겠다, 1,450조 투자하겠다라고 제가 밝혔는데, 이런 이제 이 롤 모델, 모범 답안을 기초로 해서 트럼프의 눈높이에 맞추면 이제 이 투자 내역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미 협상 카드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 방산 원전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피해가 덜할 것 같지만, 자동차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소부장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들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울산,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인천, 부천, 이런 데는 사실 한국 GM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 90% 이상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만에 하나 이제 25%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되면 당장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차 임직원만 10만 명이 넘죠. 한국 GM 포함하게 되면, 협력사 포함하게 되면 34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협상을 통해서 이걸 좀 잘 해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관련 주제 좀 더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 폭탄, 그래서 경제가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스피가 7일 연속 올랐습니다. 2670선을 5개월여 만에 회복을 했죠. 코스닥도 4개월 만에 이제 770선대로 올라섰는데, 올 들어 코스피가 9%, 코스닥은 14%나 올라서 코스닥은 세계 증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깊었던 만큼 산이 좀 높은데요. 어제 지수 상승 1등 공시는 반도체 업종이어서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선전했고,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를 좀 상향 조정하는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한 게 호재를 적용을 했고, 여기다 삼성전자가 이제 3조 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다 보니 5만 8천 원대, 이제 6만 전자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33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14년 만에 최장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이 많이 부과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된 건 한개입니다. 대중국 보편 관세 10%만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협상 카드로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트럼프의 리스크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조선 방산, 원전 바이오,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상승을
좀 주도하다 보니까 예. 일부 증권사들은 처음으로 뭐 코스피 이제 이러면 3,000포인트까지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전히 좀 팔고 있는 게 맞거든요. 아. 하루하루가 아니라 월간으로 따지면 7개월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도하고 있고 예. 또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환율, 또 연초부터 수출이 좀 꺾인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사자가 좀 많이 돌아서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 뒷받침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소장님은?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라는 게 언젠가는 내줘야 될 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좀 좋지 않고요. 특히 집 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미증시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58,700원까지 올라서 6만전자 바라보니 그동안은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좀 돌아와서 국내 증시가 그나마 지난해와는 달리 조금 선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그게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